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효월, 임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일간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다음으로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을 뜻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했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하면서 이때를 주관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목왕절. 그 다음에 이 인묘진 동방은 청룡이 주관한다라고도 해요. 이거 청룡. 그래서 뭐 태왕사신기 같은 드라마 보게 되면은 뭐 자청룡 우백호, 뭐 현무주작,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청룡이 주관한다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알아두시면 되고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색깔은 청색을 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월령을 가지고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묘신 동쪽, 목왕절, 청룡, 청색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사주를 볼 때 중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왕쇠를 놓고 봤을 때는 묘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약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목이 왕하면은 토가 약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극토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는 왜냐하면 수생목하죠.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용도로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임수 자체가 약할 때 목이 너무 많거나 왕하게 되면 수가 고갈되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하고 수는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는 묘월은 토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목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지. 그래서 목은 제일 왕한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수는 사지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수가 많이 고갈되거나 수가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은 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임수 입장에서 묘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일같이 개수가 일간일 때는 묘는 이제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식신 상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그냥 통칭해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다시 수목진상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상관격에 대해서 잠깐만 본다라고 하면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거 상관격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요거 지우도록 할게요. 자, 수목진상관이 있어요. 수목진상관 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 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 격이 있고,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 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자가 붙은 진상관격들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경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목진상관격일 때는 수가 일간이기 때문에 금이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격에는 목이 일간이 되기 때문에 수가 인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격은 목이 인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격에는 화가 인성이 될 것이고, 금수진상관격에는 토가 인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상관패인. 상관격이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것을 두고 상관패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관패인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수진상관격은 약간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수진상관격은 토는 인성이고요. 금은 비경겁재에 해당이 되죠. 얘는 비겁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 진상관격이 됐을 때 인성, 뭐 수목진상관은 금, 목화진상관은 수,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은 목, 토금진상관은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은데, 금수진상관격만큼은 인성인 토보다는 비경겁재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인 금과 그 상관인 수의 특징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금이라든가 수는 뭐예요? 수는 맑고 깨끗한 것을, 깨끗함을 희한다라고 했어요. 좋아한다, 기쁠 희자를 써서 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인성이 있는 것이 좋지만 금수진상관격만큼은 예를 들어서 금, 지지로 신금주금,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약한 금을 도와주는 것이 금도 깨끗하게 되고 수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금은 매금시켜 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토가 있기 때문에 수는 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금수진상관격만큼은 인성인 토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수목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임수는 약하고 상관만 왕해지는 그런 명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하면 비경겁재인 수도 있으면 좋은데, 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수가 예를 들어서 자수에 이렇게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뿌리도 됐지만은 이 비경겁재라고 하는 것은 왕한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를 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경금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성인 금을 본다라고 하면 이 인성인 금은 임수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목을 절제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말씀드렸지만 비경겁재보다는 인성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과죠.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중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지를 보게 되면 양인인 자수죠. 이거 그냥 자수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됐죠. 양인, 그 강함이 지나친 것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자가 양이 된다는 것은 자중에 있는 지장과 뭐가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는 경우에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 임수가 양인을 봐서 양인 가살이 되려면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자수가 있어서 임자일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연지에도 자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타간지로 양인 두 개를 얻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고 세력을 얻었다, 즉 신왕은 아니더라도 신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연간에 경금이, 물론 이제 뿌리가 있는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이 경금도 임수를 생해주게 되고, 뿌리 없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또한 뿌리가 없는 것은 약간 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목진상관이라 하더라도 양인 자수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능히 무토칠살로서 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수는 왕하면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치용법에 해당이 되죠. 근데 기토가 있는 것이 약간 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기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도 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 경금이 다 뿌리가 없는 것도 약간은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죠. 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생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목진상관이라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벌써 양인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2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천간에 있죠. 근데 물론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없어서 약한 것은 물론 흠이다 하더라도 기토와 묘목만 뺀다라고 하면 다 금수로 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우의 의미가 있지만, 조우할 필요가 있지만, 묘월은 조우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자, 임자 이렇게 있게 되면 묘월이라 하더라도 한습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나 정화로서 조우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이 기토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없겠죠. 오히려 그냥 기토는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원령에 있는 묘목을 가지고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러한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사주의 흠은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축토, 시지에 있는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자축 위에 임수 신금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자축합수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자축합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자축합수로 본다라고 하면 토가 다시 무력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축합토로 볼 것이냐, 자축합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수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토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자축합토로 본다라고 하면 기토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역시 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토가 정관인 기토가 금에 설기가 되는 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신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냥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수의 기운을 설기신세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면서 기토를 생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된다고 하면 진토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자수하고 진토하고 자진합수가 되죠. 이건 자진합수가 되면서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간목은 토를 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상토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토 정관이 간목에 의해서 이건 서로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해서 토가 된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거는 간목이 기토를 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를 보는 것은 뭐 나쁘지 않죠. 조우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는 상관이 왜 기토를 갖다 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이 기토는 뿌리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긴 하나 을목에 의해서 이 기토가 상관, 경관 되는 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됐든 일시로 충되는 것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신자수국하게 돼서 수가 왕해지는 반면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무토도 뿌리가 없겠고 기토도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관살 혼잡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수는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인 두 개에다가 신금까지 봤으면 이건 임술은 일간이 굉장히 왕한 사주인데 무기토가 뿌리가 없으면 굳이 관사론자로 논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화토운으로 가서 무토가 살아나야지만 임술을 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편관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주 볼 사주는 기운년, 정묘월, 임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에 출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고요. 똑같은 월령 묘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음목인 묘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 사주이면서, 그죠? 근데 이 묘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예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면서 수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수는 사지가 되면서 약한데 식신상관은 인 목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이 수생목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목이 설기해 나간다라고, 설기에서 힘을 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 내지는 또 수목 진상관격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인데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고,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했을 때는 수목 진상관이다, 진짜를 붙이죠. 그래서 진짜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수를 벌써 두 개를 봤잖아요. 연지에서 자수를 보고 일지에서 자수를 본다. 이 임수가 자수라고 본다는 것은 양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묘월에 설기가 과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이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시가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경금도 세력을 얻게 되겠고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무신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신자 회국하게 되면 임수 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량해지면 왕한 임수는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무토가 살아나야 되는데 무토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운을 만나야지만 발전하고 발복할 수 있다. 자, 기토도 뿌리가 없겠고요. 무토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 혼잡을 논하지 않아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론잡을 논한다기보다는 칠살이 됐든 정관이 됐든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근데 임수 자체는 상관격의 이 수일간을 왕한데 관살이 뿌리가 없으면 이 사주는 뭐예요? 관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일간이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약간 좀 제멋대로인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오늘 사주 이렇게 본 것이고요.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준방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방합이라고 해서 임묘진이 다 있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인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진을 보게 되면 묘진이 준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약한 중에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더욱더 설기가 과다해지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생시가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고 목이 왕해지는 중에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서 임수를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이 임수도 뭐예요? 뿌리가 약한 것은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죠? 뿌리가 약해서 일간을 도와줄 힘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간을 도와줄 것, 비견, 겁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령이 묘목이라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묘유충.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수목 진상관 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주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절제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상관 폐인하게 돼서 상관을 인성이 절제시켜주고, 인성이 또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이 유금도 깨지게 되고요, 이 묘목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금극목하게 되죠. 금극목.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인데 금은 묘월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약한 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금이 이렇게 왕목을 갖다가 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오히려 목이 다치는 것보다는 금이 깨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임수가 약한데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인성이 금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이렇게 묘유충에서 깨지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묘월에 묘진 합한 데다가 재성이 상관이 왕해지죠. 그 다음에 상관이 왕해지는 중에 재성까지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설기가 많은 중에 다시 재성이 있게 되면, 화가 왕해지게 되면 물은 증발돼서 금방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의지할 때라고는 유금이 있었는데, 이 유금은 뭐예요? 묘하고 충이 돼서 유금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임수가 비록 진에 살짝 통근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임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 현기증 같은 거 잘 일어나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 같은 것, 그 다음에 건강상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자궁, 신장, 방광계통에 해당이 되면서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겠고요. 화가 왕해서 수가 고갈돼서 지글지글 끌어올리는 거니까 역시라도 수에 관련된 그러한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자, 대운이라도 좀 금수운으로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초년운이 뭐예요? 다시 무진 토가 왕해지게 되니까, 아무리 임수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약한 임수는 무토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묻히는 것, 매몰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겠고, 무신대운을 했을 때 왕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게 되고, 그 토는 다시 임수를 갖다 극해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이고, 기사대운도 화가 왕해지죠. 물론 요 사화는 유금을 갖다가 사유회금해요. 사유회금하게 되니까, 이때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안 좋을 듯 하지만은, 요 금을 갖다가 묶어서 금으로 하기 때문에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사대운은 좀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대운이라든가 신미대운은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경신금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왕화에 의해서 인성을 갖다가 파극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임수를 생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중심 놓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무진 기사 경우시면은 화토운으로 운 그런 사주죠. 만약에 요 사주같이 이 사주같이 이렇게 구성되고 무신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설기도 왕한 중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을 만나면 오히려 일간이 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운 중에 병술년을 만나게 되면
신금이 얘를 생해줄 것 같지만 왕화가 여기 왕화가 신금을 갖다 극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오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중에 병술연을 만나게 되면 다시 화토가 가중되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진술충이 돼서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풀이 둘 곳이 없게 되는 그러한 환경, 매우 안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이전이 갑신을류라고 하는 지지로 천간 갑목 을목이라 하더라도 갑신년 그다음에 을유년이었잖아요. 금이 있는 대운 중에 그다음에 병순년을 지나면서 정해년 정해무자년으로 가자. 그래서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병술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많이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임수 수가 파극되게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자궁 쪽, 남자는 전립선 같은 것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가 많아지면서 진술충이 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칠살이 왕해지게 되면 명예의 손상이라든가 칠살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요 사주와는 달리게 같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튼튼하게 있는 사주하고 없이 일간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금수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초년에 화토운을 만날 때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교 사주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생시들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